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재편되는지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오로지 여기에만 반응을 하다가 어제 반응이 처음으로 다른 반응이 나왔죠. 삼전닉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꾹 눌려왔었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의 가능성을 빵 하고 보여줬죠. 왜냐하면 그동안 5월달에 삼전닉스 ETF가 나타나면서 5월달부터 웬만한 종목이 다 밀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여드렸었죠. 5월달부터 많이 밀렸었는데 여기에서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재평되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 로봇 이 세 가지로 3분화되고 있다. 특히 2차전지와 바이오 이쪽으로 양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매가 계속 돌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었겠죠. 미국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미국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우지수, 알파벳이 다우지수에 편입된 첫날에 4.9불이죠. 빅테크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 전기차 올라가는 모습, 스페이스X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이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빅테크들 중에 마이크론, 엔비디아, 인텔, AMD 얘네들의 상승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반도체가 또 뛸 거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반도체가 또 뛰니 삼전닉스가 또 뛸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고 삼전닉스가 또 뛸 때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어제 반등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관전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면 일단은 삼전닉스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이닉스 양봉 뛰는 모습 나타났고요. 장중한 때 약 한 4%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밀렸다가 오늘 6까지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삼전닉스 쪽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고 특히 오늘 좀 부각을 나타냈었던 부분이 삼성전기 쪽으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뭐 SK스퀘어 쪽으로도 돈이 몰리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실시간 상위 쪽으로 보면 삼전닉스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삼성전기가 쫓아가는 모습 나타나죠. 그리고 SK스퀘어 나오니까 SK하이닉스를 못 산 사람들이 SK스퀘어로 넘어가는 모습 나타났고 그리고 좀 눈으로 봐야 될 부분들 특이한 점이 뭐야? 원익 IPS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익 IPS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익 IPS가 들어왔다는 점, 무려 거래량 11위, 삼전닉스를 제외하고 전기를 제외하고는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코스닥 승강제. 이게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코스닥 승강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코스닥 150 시총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반도체가 28%, 바이오가 28%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 업종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가 50%를 넘게 되고 바이오가 2%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 결과 현재 코스닥 150에서 28% 수준의 반도체 업종 비중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10%까지 확대되는 반면 건강관리 업종은 28%에서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 승강제가 된다면 코스닥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갈 거란 얘기죠. 근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총 상위를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반도체가 뭐 있습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얘네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3% 뛰어줬고 원익 IPS가 5%밖에 못 뛰었지만 거래 대금으로 전체 1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코스닥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로 보셔야 된다. 이 흐름을 계속 쫓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좀 많이 안타깝게도 게임 업종은 여기에 별로 없죠. 그래서 펄어비스가 주목을 시장에서 받을 가능성 조금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프리미엄 승강제 이쪽에서 과연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펄어비스의 차트를 보고 개별 이슈를 보고 이런 것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가 그동안 나왔던 시장이 순환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될지를 봐야 되는데 미국장에서 다시 반도체가 띄워주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또 자금이 몰려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순환매가 완전히 또 반도체 완전히 쏠림 현상은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환매 쪽에서 다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해요? 제가 지금 코스닥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리는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 펄어비스 쪽으로 영향을 좀 줄만한 내용이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역시 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쪽으로 또 치중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돼요? 펄어비스는 또 악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거 있습니다. 26년 6월 1일에 나온 뉴스죠. 뭡니까? 26년 5월 달에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일에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돼요. 이때 반도체가 예상되기로 역사상 최대 축의 매출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면 7월 1일에 반도체 실적 또 좋아요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난 25일에 마이크론이죠. 얘도 반도체 회사잖아요. 미국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잘 나왔으니 당연히 수출입 동향도 7월 1일에 발표되는 반도체 수출입 동향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월 8일에 25년 7월 8일에 25년도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즈음에서 26년 7월 8일 즈음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6월 30일 오늘에 SK 호남 투자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7월 2일 날에 삼성전자가 호남 쪽에 충청권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 SK하이닉스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추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일 7월 1일에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나올 거고요. 7월 2일에 삼성전자가 그 충남, 호남 이쪽권에 투자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다. 반도체 쪽에 투자가 나올 거다. SK하이닉스도 그쯤에 나올 거다. 그리고 7월 8일쯤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거다. 무슨 얘기냐면 또 반도체란 얘기예요. 또 반도체. 그리고 7월 1일에 프리미엄 이야기, 코스닥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얘네들 중심으로 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게 지금 냄새가 풍겨지고 있다는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는 펄어비스는 또 소외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순환매에 대한 냄새를 어제 강하게 풍겼으니까 순환매가 돌 것인지 아니면 또 반도체로 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남은 일정이 너무 매력적인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반도체로 가는 거 아냐? 라는 식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상황들 속에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거예요. 정보를 계속해서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익으로 계속해서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체험방을 2주간 체험할 수 있게 열어두었으니 체험방에 들어오셔서 2주간 체험을 해봐라.
2주간 체험을 해보면 아 진짜 애널킴을 따라갈 수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 체험방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란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개별 이슈가 아니다. 지금은 시장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보면은 시장 이슈인데 개별 이슈 이야기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영상을 안 보겠다는 얘기죠. 영상 끝까지 안 봤다는 얘기인데 영상 좀 끝까지 보고 영상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근데 주가가 워낙 바닥이라서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더 빠지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왜? 이미 이만큼 빠졌잖아요.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금 저가 수준의 매수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시 반도체라고 간다고 해도 이런 식의 모습은 안 나타날 겁니다. 다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만 하지는 마시길 바라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